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마운자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최대 5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1년에 21% 뺀다는데요? 아니요.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가 반타작될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14년차 유지어터 의사로서 저는 지난 시간 2차례를 걸쳐 마운자로의 기전부터 15문답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운자로에 대한 세 번째 심화편, 마운자로에 대한 추가 8문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비싼 마운자로 맞고 왜 효과 없지? 또는 없으면 어쩌지? 고민한 적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모든 해답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유지어터 의사 김태은입니다. 지난 마운자로 영상들에 대해 여러 댓글도 달리고 많은 관심 주셨는데요. 오늘은 마운자로에 대해 더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8문답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신다면 더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투약을 고민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답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운자로 왜 저는 1도 효과가 없을까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비만 환자분과 없으신 비만 환자분 체중이 다르게 빠집니다. 충격적이죠? 아마 처음 들으실 건데요. 마운자로의 대표 임상시험인 서마운트1과 서패스 시리즈를 비교하면 비당뇨 환자군은 우리가 아는 대로 21% 이상 체중 감량을 했는데요. 당뇨 환자군은 평균 약 12에서 15% 감량으로 차이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당뇨 환자에서도 분명히 체중은 빠지지만 비당뇨 환자군보다는 감량폭이 작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GLP-1 및 GIP 작용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약효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우선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E형 당뇨 환자분들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 고혈당 상태인 거죠. 그래서 체중 감량보다는 혈당 안정 효과가 먼저 강하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살 빠지는 속도가 더디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이유, 인슐린 저항성까지 이미 있는 상태이니 혈당이 더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예를 들어 첫 2달 정도는 체중이 2-3kg 정도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환자분들이 첫 달에 2-3kg밖에 안 빠지면 솔직히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마운자로에 반응이 없다고 판정하는 거는 그래도 4달 정도까지는 지켜보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1형 당뇨 환자인데요. 마운자로 투약해도 될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형과 달리 1형 당뇨 환자분에게는 마운자로를 신중하게 투약해야 합니다. 1형 당뇨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 자체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병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해야만 혈당이 조절됩니다. 그러나 마운자로의 GIP 호르몬 작용은 기본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형 당뇨 환자분들은 이미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있어서 분비될 인슐린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약의 기전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1형 당뇨 환자분들께도 투약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혈당이나 케톤산증 등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 중에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운자로가 휴지기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탈모거든요. 약 먹고 있는 중인데 맞으면 안 되나요? 이것도 많은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 부분이에요. 탈모약과 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마운자로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과 같은 탈모약과 특별히 상호작용이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즉, 약물 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병용이 금지된다든가 위험하다든가 하는 데이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진료실에서도 탈모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 마운자로를 맞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위내시경 시 마운자로를 중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복 시간만 길게 가지면 상관없을까요? 마운자로는 위 배출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식물이 위에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실 때, 특히 수면 내시경 같이 진정제를 쓰시는 경우에는 위 안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흡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큰 수술이나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 중단을 권고하기도 하는데요. 위내시경 같은 검사에서는 대부분 중단보다는 공복 시간을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8시간 이상 금식이 원칙인데 마운자로를 쓰는 분이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금식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도록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두통약 먹어도 괜찮을까요? 또 독감 예방주사 같은 예방접종도 맞아도 될까요? 먼저 두통약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운자로와 흔히 쓰는 진통소염제,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
연예인 사이에는 특별한 약물 상호작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두통약을 복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두통약 발현이 살짝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원래 두통약 자체가 위장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말씀드리려는데요. 마운자로는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처럼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주사 투여 중에도 맞으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사 부위 통증이나 발열 같은 국소 부작용이 마운자로와 겹쳐서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것처럼 이거랑 같이 먹어도 돼요? 이거랑 같이 먹어도 돼요? 그냥 대부분은 상관없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자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괜찮겠지 하고 드셔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금처럼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마운자로 2.5mg에서 효과가 좀 있는데 바로 5mg으로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2.5를 한 번 더 맞아도 괜찮을까요? 마운자로는 점진적 용량 증가가 원칙인데요. 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부작용을 염려해서이기 때문인데요. 환자분처럼 2.5에서 이미 식욕 억제 효과가 느껴지고 체중이 빠지고 있다면 조금 더 2.5로 버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임상 데이터상에는 장기간 2.5mg만 사용하면 충분한 체중 감량, 혈당 조절 효과가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5mg에서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시다면 4주 후 5mg으로 증량하시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갑자기 위장장애가 심해진다든지 하면 2.5mg으로 한두 번 유지하시다가 천천히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BMI가 떨어지면 기존 맞던 사람도 처방을 못 받게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주사 맞은 후 목이 물린 것처럼 발진이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이어트 카페에서 7명 정도 같은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항히스타민제 먹거나 비판템 바르면 없어지는데 장기간 괜찮을까요? 또 멜라토닌 복용해도 될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BMI가 떨어지면 처방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만 치료 목적에 있어서 마운자로는 비급여, 자비 부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BMI 몇 이상이어야 꼭 맞을 수 있다. 아니면 아예 처방이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보통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제약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건 중요하고 체중이 많이 빠져서 정상 BMI에 가까워지면 이제 더는 약이 필요하지 않겠다 말씀드리고 중단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사 맞은 후 목이 물린 것 같은 발진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단순히 주사 부위가 아니라 몸통이나 팔다리 등 전신에 간헐적으로 발진이 생긴다면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연고 바르시는 건 일반적인 1차 대응 방법이 맞습니다. 근데 거의 매일 그런 증상이 반복되고 전신적으로 3-4개씩 올라온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알레르기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보조제로 마운자로와 직접적인 약물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느껴진다면 둘 중 하나의 중단을 잠깐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질환 쪽으로 가족력이 있고 저도 췌장수술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운자로 투약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경우 췌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약을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췌장 관련 이력은 GLP-1 계열 약물 사용에서 가장 큰 주의점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8가지 실제 환자분들의 심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면 마운자로는 효과적인 비만, 당뇨 치료제이지만 기저질환과 병용약물, 과거 병력에 따라 안정성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 투약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마운자로에 대해 아직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다이어트에 진심인 의사 닥터 닭갈비 김태은이었습니다.